안녕하세요. 게임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게임이 뇌리에 박혀서 한참 동안 잊히지 않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밥을 먹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게임 속 캐릭터의 고뇌와 선택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던 그런 게임이요.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이 바로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선택까지 돌아보게 만들지도 모르는 심오한 SF 생존 게임 11비트 스튜디오의 야심작 디 얼터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과거의 어느 한순간 그때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하고 후회했던 그 지점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만약이 존재하고 그 만약이 현실이 된 또 다른 날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 날이 모여 함께 생존해야 한다면요. 소름 돋죠? 네, 이 게임이 바로 그 소름을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디 얼터스는 디스 워 오브 마인과 프로스트벙크로 게이머들의 심금을 울렸던 바로 그 11비트 스튜디오가 2025년 6월 13일에 선보인 SF 생존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최근에 DLC를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죠. 주인공 얀 돌스키는 미지의 행성에 불시착해 홀로 살아남은 건설자인데요. 태양이 뜨면 모든 것이 타버리는 지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탈출하기 위해 레피둠이라는 신비한 물질을 이용해 자신의 얼터, 즉 다른 삶을 살았던 자신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그냥 복제 인간이 아니에요. 원본 얀이 인생의 변곡점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 선택받지 못한 삶이 현실이 된 존재들이죠. 과학자가 된 얀, 기술자가 된 얀, 심지어는 싸움꾼이 된 얀까지 이 개성강한 나들이 모여 거대한 이동식 기지를 운영하고 자원을 채취하며 지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펼쳐지는 선택과 그 결과,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들이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은 시종일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선택이 나를 정의하는가? 만약 다른 길을 택했다면 행복했을까? 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단순히 행성에서 생존하는 것을 넘어 내 안에 수많은 나들과 대면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스토리가 탄탄해서 베스트셀러 SF 소설 같기도 합니다. 게임을 끄고 나서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그런 묵직한 여운이 있습니다. 디 얼터스의 핵심은 바로 얼터들입니다. 단순히 복제된 노동력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성격, 가치관, 그리고 원본 얀과는 다른 인생 경로에서 얻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자 얀은 프라이드가 높고 과학자 얀은 냉철하지만 호기심이 넘치고 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모습을 마치 진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얼터는 공감과 위로를 원하고 어떤 얼터는 반말을 싫어해서 맞춤 대응이 필요하죠. 이들과의 대화 선택 하나하나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임무 효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자원관리 게임이 아니라 인간관계 시뮬레이터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이 게임 솔직히 예쁩니다. 광활하고 황량한 외계 행성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거칠고 뾰족한 암석지형, 방상한 능으로 물든 하늘, 기지 내부의 깔끔하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까지 비주얼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11비트 스튜디오의 전작들보다 확연히 발전한 그래픽이라고 호평받을 정도예요. 배경음악 또한 SF 영화를 보는 듯한 웅장함과 고독함을 잘 표현해서 몰입감을 더합니다. 차가운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생존의 이야기가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됩니다. 생존 게임이라면 의뢰에 따라오는 기지관리 걱정 마세요. 디 얼터스는 이 부분을 정말 스마트하게 잘 구현했습니다. 거대한 바퀴 모양의 이동식 기지는 모듈형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을 자유롭게 건설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원 채취, 제작, 수리 등 각 얼터들의 전문 분야에 맞춰 업무를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메뉴 화면에서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굉장히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한 번만 플레이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크게 달라지고 만날 수 있는 얼터들의 조합도 무궁무진해요. 1회차 플레이는 약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엔딩 분기가 여러 개라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20시간 분량의 대규모 DLC 라스트 베리어블까지 출시되어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번엔 이 얼터 말고 다른 얼터 조합으로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들게 할 거예요. 이제는 솔직하게 조금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 얼터즈는 스토리와 얼터들의 매력이 워낙 강력해서 초반 몰입도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게임이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일정 패턴이 반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원 채집을 위해 행성 외부를 탐험하고 기지로 돌아와 얼터들을 관리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루틴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매번 새로운 이벤트와 갈등이 발생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 루틴이 살짝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터들 간의 갈등이나 불평을 끊임없이 중지하고 달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솔직히 기가 빨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직장 상사 여러 명을 동시에 모시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기지 내부의 관리는 정교하지만 행성 외부 탐험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자원 노드를 찾아 이동하고 채집 장비를 설치하고 다시 기지로 돌아오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행성 자체는 아름답고 고독하지만 탐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니크한 경험이나 환경적인 변화가 적다는 점은 드넓은 미지의 행성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11비트 스튜디오의 전작들, 예를 들어 디스워 오브 마인이나 프로스트 벙커를 생각하면 디 얼터스의 생존 및 자원관리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라이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양 방사능, 자기 폭풍 등 외부 위협과 얼터들의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파멸적인 자원 부족이나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극한의 상황은 전작들에 비해 드문 편입니다. 게임의 핵심이 얼터들과의 상호작용과 내러티브에 있기 때문에 생존 요소의 깊이를 의도적으로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드코어한 생존 게임 팬들에게는 조금 더 처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디 얼터스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자원관리를 넘어 나 자신과 인생의 선택에 대한 깊은 사색을 던지는 SF 게임입니다.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블랙미러와 같은 심오한 SF 스토리를 좋아한다. 인생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즐긴다. 개성 강한 캐릭터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관계 관리에 흥미를 느낀다. 11비트 스튜디오의 특유의 묵직한 메시지와 아트 스타일에 매료되었다. 다만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하드코어한 생존 및 자원관리 시뮬레이션을 기대한다. 액션이 넘치고 외부 탐험의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선호한다. 수많은 나들의 불평과 갈등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질 것 같아. 디 얼터스는 11비트 스튜디오가 자신들의 강점인 인간의 선택과 딜레마를 SF 생존이라는 틀 안에서 기발하게 풀어낸 수작입니다. 어쩌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여러분은 정말 내가 저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과 계속 씨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게임 속 얀이 찾든 여러분 스스로가 찾든 분명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을 겁니다. 오늘 제 리뷰가 디 얼터스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플레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